그날 나는 부모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형은 대학 보내주시고 저는 왜 학교 그만두고 집 모기지 갚아야 해요? 제가 가족의 희생양인가요? 부모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고 아버지는 주먹을 쥐며 소리쳤다. 내가 감히. 형은 미래가 밝은데 너는 그냥 버티면 돼.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집을 뛰쳐나왔다. 그 뒤로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내 인생을 짓밟은 그 불공평함을 돌려주고 싶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걷다가 나는 문득 생각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형은 명문대 다니며 웃고 나는 공장에서 밤새워 일해야 해. 그날부터 내 마음속에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늘 형을 자랑스러워했다. 형은 고등학교 때부터 성적이 좋았고 스포츠도 잘했다. 반면 나는 평범했다. 공부는 그럭저럭 하지만 꿈이 있었다.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다. 대학에 가서 제대로 배우고 싶었다. 그런데 부모님은 형이 먼저야. 집안의 장남이잖아 라고 하시며 형이 등록금을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그 대출이 내 어깨에 떨어졌다. 너는 여자애니까 빨리 취직해서 도와라. 어머니의 그 말은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다. 여자라서. 그게 이유인가? 나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했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 저녁 10시에 퇴근했다. 손은 거칠어지고 눈은 피곤으로 충혈됐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형이 졸업하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라고 하셨다. 형은 그동안 뭐 했나? 파티 가고 친구들과 여행 다니고. 나는 그 소식을 SNS로 봤다. 형, 축하해. 내 인생은 빛나네요. 하지만 내 댓글은 지웠다. 분노가 치밀어서. 어느 날 공장에서 동료 언니가 물었다.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가족 때문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복수 때문이야. 언니는 웃었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부모님께 돌려주고 싶었다.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래서 나는 야간에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디자인을 독학했다. 내가 성공하면 그때 부모님께 말할 거야.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피곤해서 쓰러질 때도 있었다. 포기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형의 웃는 사진을 볼 때마다 이를 악물었다. 부모님 집에 가면 늘 형 이야기였다. 형이 이번에 장학금 받았대. 형이 좋은 회사 인턴십 갔어. 나는 웃으며 좋아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내 인생은 이라고 외쳤다. 한 번은 어머니가 너도 형처럼 열심히 했으면 기라고 하셨다. 그 말에 나는 폭발했다. 제가 열심히 안 했어요. 학교 그만두고 일하면서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집안 사정이 라고 하셨다. 집안 사정. 그건 핑계야. 나는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형, 나 때문에 미안해. 형은 답했다. 뭐가? 너 잘 지내지? 그 무심함에 나는 더 화가 났다. 형은 모르겠지? 자신의 성공이 내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걸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내 인생을 되찾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공장을 그만두고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 지원했다. 이력서에 대학 중퇴라고 쓰는 게 싫었지만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독학한 작품들로. 면접에서 왜 중퇴했나요? 라고 물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가족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게 제 한계가 아니에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운 좋게 합격했다. 월급은 적었지만 꿈에 가까워졌다. 이게 시작이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부모님께는 말하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형이 졸업하는 날 가족 모임이 있었다. 부모님은 형을 자랑하며 웃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너는 요즘 어때? 아버지가 물었다. 그냥. 이래요.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다려봐. 곧 보여줄게.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형의 졸업식. 모두 행복해 보였어. 나 빼고. 왜 나만 외로워? 부모님의 사랑이 형에게만 쏠린 이유가 뭐지? 그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어릴 적부터 그랬다. 형은 장난감도 더 받고 용돈도 더 받았다. 형이 남자니까 라는 이유로. 성차별인가? 아니, 그냥 편해야 나는 결론 지었다. 그 편애가 내 삶을 망쳤다. 하지만 이제 나는 변하고 있다. 스튜디오에서 일하면서 선배들이 칭찬했다. 재능 있어. 그 말이 위로가 됐다. 대학 안 갔어도 할 수 있어. 나는 자신감을 얻었다. 어느 날 형이 연락했다. 집 모기지 때문에 미안해. 내가 갚을게. 갑자기? 나는 의심했다. 왜 이제 와서? 형은 취직했어. 이제 내가 도울 수 있어 라고 했다. 늦었어.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대답은 고마워였다. 속으로는 복잡했다. 형이 미안해하면 내 복수는 어떻게 돼? 그 감정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부모님께 들키지 않게 나는 독립을 준비했다. 작은 원룸을 구했다. 집에서 나갈게요 라고 했을 때 부모님은 놀라셨다. 왜? 돈 아껴야지. 하지만 나는 제 인생 살아야 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에 아버지는 화를 내셨다. 내가 뭘 안다고.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게 내 첫 번째 반항이야. 이 짐을 싸며 나는 울었다. 자유의 맛이 쓰디썼다. 새 집에서 혼자 사는 날들이 시작됐다. 외로웠지만 자유로웠다.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다. 클라이언트가 생겼다. 좋아요. 이 디자인, 그 피드백이 나를 살렸다. 부모님 없이도 할 수 있어. 그 생각이 힘을 줬다. 형은 가끔 연락했다. 괜찮아. 짧은 대화. 하지만 속으로는 형, 내가 내 자리를 뺏었어. 원망이 남아있었다. 어느 날 스튜디오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 패션쇼 디자인. 성공하면 이름이 알려질 수 있었다. 이게 기회야. 나는 밤새워 일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대학 갔으면 더 쉬웠을까? 그 생각이 들었지만 고개를 저었다. 지금이 중요해.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 부모님께서 연락하셨다. 집에 와. 형이 취직 축하 파티야. 나는 망설였다. 가면 또 비교될 텐데. 하지만 갔다. 파티에서 형은 빛났다. 이제 내가 가족 부양할게. 부모님은 박수쳤다. 나는 조용히 있었다. 너는? 어머니가 물었다. 저도. 일 잘해요. 그 말에 부모님은 좋아라고 하셨다.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내 성공을 보여줘야 한다. 패션쇼가 다가왔다. 나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다. 실패하면 끝이야. 의 속으로 중얼거렸다. 무대 뒤에서 모델들이 내 디자인을 입었다. 예뻐요 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다. 쇼가 시작됐다. 관객들의 박수가 터졌다. 성공이었다. 다음 날 SNS에 내 이름이 올라왔다. 신인 디자이너의 놀라운 데뷔. 그걸 본 순간 눈물이 났다. 부모님, 보세요. 대학 없이도 해냈어요. 하지만 아직 말하지 않았다. 형이 먼저 연락했다. 축하해. 내 디자인 봤어. 고마워. 나는 대답했다.
속으로는 형은 쉽게 말 안 해 원망이 여전했다. 부모님께는 형이 알려졌다. 내가 패션쇼 했다며 어머니의 목소리가 놀라웠다. 네. 잘 됐네, 그게 전부였다. 더 반응이 없어 실망했다. 하지만 그게 자극이 됐다. 더 성공해야 한다고. 스튜디오에서 승진 제안이 왔다. 팀장 해볼래? 나는 수락했다. 월급이 올랐다. 이제 모기지 일부를 갚을 수 있었다. 내 돈으로 그 생각이 뿌듯했다. 부모님 집에 갔을 때 돈 좀 보낼게요 라고 했다. 아버지는 필요 없어. 형이 갚고 있어 라고 하셨다. 형이 화가 났다. 저는요. 제가 갚았던 건 부모님은 침묵했다. 그 침묵이 아팠다. 여전히 형만 보시네 나는 속으로 울었다. 형과 대면했다. 카페에서. 형, 왜 이제 와서 갚아? 형은 한숨을 쉬었다. 미안했어. 내가 희생된 거 알아. 알아. 정말 나는 소리쳤다. 형은 즐기고 나는 고통받았어. 형의 눈이 흔들렸다. 미안해. 부모님 탓이야. 부모님 탓,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형도 공범이야. 나는 일어났다. 그 대화 후 형과 연락이 끊겼다. 부모님도 어색해졌다. 나는 혼자였다. 하지만 작업에 집중했다.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왔다. 유명 브랜드. 내 디자인 좋아 계약했다. 돈이 들어왔다. 이제 독립완전의 원룸을 벗어나 아파트를 샀다. 작은 거지만 내 거였다. 부모님 집처럼 모기지 있지만 내 힘으로 그 생각이 위로됐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다. 병원에 갔다. 엄마, 어머니는 약해 보이셨다. 너 왔구나. 네, 나는 손을 잡았다. 속으로는 왜 이제야 아버지도 계셨다. 형은 바빠 그 말에 씁쓸했다. 병원비 때문에 부모님은 걱정하셨다. 형이 도울게 하지만 나는 말했다. 제가 할게요. 부모님은 놀라셨다. 너 돈 있어? 네, 성공했어요. 그제야 부모님의 눈빛이 변했다. 미안해 어머니가 속삭이셨다.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하지만 용서하고 싶었다. 병원에서 나와 나는 생각했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 치우야 형이 연락했다. 엄마 아프시대. 같이 가자. 이미 갔어. 형은 미안. 내가. 됐어. 나는 끊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형도 고통받고 있나. 그 후 어머니 수술이 성공했다. 퇴원날 가족이 모였다. 어색한 분위기. 아버지가 말했다. 우리 잘못이었어. 내가 그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몰랐어요. 믿지 않으셨죠? 왜 나는 대답했다. 어머니가 울었다. 미안해, 딸아. 그 순간 내 가슴이 풀렸다. 용서할까? 고민했다. 형도 내가 잘못했어 라고 했다. 형도 피해자야. 나는 말했다. 그 말에 형이 울었다. 가족이 화해하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완전히 믿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해 작업실로 돌아와 새로운 디자인을 그렸다. 내 인생은 이제 내 거야. 그 자유가 소중했다. 몇 달 후 내 브랜드를 런칭했다. 자립디라는 이름. 성공했다. 인터뷰에서 가족의 희생으로 시작됐지만 내 힘으로 끝냈어요 라고 말했다. 그 기사를 부모님께 보냈다. 축하해 라는 답이 왔다. 이제야 인정하나 못 뿌듯했다. 형과 다시 만났다. 내 브랜드 봤어. 대단해.
고마워, 진심이었다. 우리 화해하자, 형이 말했다. 응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한 화해는 아니야. 상처는 남아.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부모님 집에 자주 갔다. 대화가 늘었다. 내 꿈 지지할게 라고 하셨다. 늦었지만 감사해. 이제 나는 강해졌다. 그 불공평함이 나를 키웠다. 복수는 성공이었어. 그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지었다. 브랜드가 성장했다. 주문이 밀려왔다. 직원을 뽑았다. 팀장님, 이 디자인 어때요? 후배가 물었다. 좋아. 더 세련되게. 나는 조언했다. 내가 리더가 됐어. 그 사실이 놀라웠다. 부모님께서 방문하셨다. 내 사무실이야. 어머니가 감탄하셨다. 네. 자랑스러워.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제야. 하지만 기뻤다. 형도 왔다. 도울 일 있어? 없어. 하지만 고마워라고 했다. 가족 관계가 회복되는 듯 했다. 그런데 갑자기 위기가 왔다. 경쟁 브랜드가 내 디자인을 베꼈다. 이건 표절이야. 나는 화가 났다. 변호사를 고용했다. 소송을 준비했다. 포기 안의 속으로 다짐했다.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쌓였다. 밤에 잠 못 이루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부모님께 털어놨다. 힘들어. 어머니가 안아주셨다. 그 포옹이 위로됐다. 형이 내가 도울게. 법률 쪽 알아라고 했다. 정말. 응, 형의 도움으로 소송이 유리해졌다. 형이 도와. 놀라웠다. 소송이 끝나고 승소했다. 축하해. 가족이 모여 축하했다. 그날 나는 말했다. 고마워요. 모두 진심이었다. 이제 진짜 화해인가의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었다. 브랜드가 더 커졌다. 해외 진출을 준비했다. 뉴욕 패션위크. 후배가 물었다. 응, 가자. 야심차게 계획했다. 출국 전 부모님께 인사했다. 잘 다녀와.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나는 안심했다. 뉴욕에서 쇼가 성공했다. 한국 디자이너의 굴기. 기사가 났다. 꿈이 이뤄졌어. 기뻤다. 귀국 후 형이 기다리고 있었다. 자랑스러워. 형도 우리는 포옹했다. 형과 나, 이제 동등해. 그 생각이 평화로웠다. 부모님과 여행을 갔다. 제주도. 오랜만이네. 아버지가 웃으셨다. 내 바다를 보며 대화했다. 우리 잘못이었어. 알아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나는 용서했다. 용서가 자유야. 그 여행이 터닝 포인트였다. 브랜드가 안정됐다. 사회 활동을 시작했다. 여성 자립 세미나에서 강연했다. 가족의 편애를 이겨낸 이야기. 청중이 박수쳤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 뿌듯했다. 형이 결혼 소식을 알렸다. 축하해. 너도 와. 당연하지. 결혼식에서 나는 축하했다. 형의 행복이 내 행복이야. 이제는 진심이었다. 부모님은 손주를 기대하셨다. 너도 빨리. 천천히요. 웃었다. 삶이 안정됐다. 하지만 가끔 과거가 떠올랐다. 그 고통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까? 그 질문에 그래라고 답했다. 그게 성장이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가족 테마 컬렉션. 아이러니했다. 불공평함에서 영감을 디자인하며 독백했다. 부모님, 형, 고마워. 당신들 덕에 강해졌어. 그 감정이 창작의 원동력이었다. 컬렉션이 출시됐다. 호평이었다. 감정적 깊이가 있어.
리뷰가 왔다. 내 이야기야 자랑스러웠다. 가족에게 선물했다. 이게 제 감사예요. 부모님은 감동받으셨다. 고마워. 딸아, 그 말에 울었다. 이제 완전의 화해의 끝이었다. 몇 년이 흘렀다. 브랜드가 글로벌이 됐다. 파리 지점을 열었다. 팀장님, 축하해요. 직원들이 박수 쳤다. 고마워. 하지만 속으로는 찌개 끝이 아니야. 더 나아가고 싶었다. 부모님은 나이 드셨다. 건강 챙겨요. 자주 연락했다. 형의 아이가 태어났다. 이모, 조카가 불렀다. 귀여웠다. 가족의 따뜻함, 이제 느껴졌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심장 문제.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빠. 괜찮아. 하지만 약해 보이셨다. 수술을 기다리며 나는 기도했다. 제발 형도 왔다. 걱정 마. 우리는 서로를 안아줬다. 위기 속에서 가족이야. 수술이 성공했다. 퇴원 후 아버지는 내 덕에 살았어 라고 하셨다. 아니에요. 하지만 병원비 일부를 냈다. 내 성공이 도움이 되어 뿌듯했다. 그 사건 후 가족 모임이 잦아졌다. 함께하자. 어머니의 말에 따랐다. 대화가 깊어졌다. 과거 미안해. 부모님의 고백. 이제 잊어요. 나는 말했다. 용서가 치유야. 브랜드에서 사회공헌을 시작했다. 저소득 여성 장학금 위내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 너처럼 성공하길 수혜자에게 말했다. 내 상처가 선물이 돼 감동적이었다. 형이 좋은 일 해라고 칭찬했다. 형 덕에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친구처럼 지냈다. 새로운 로맨스가 생겼다. 동료 디자이너. 좋아해. 고백받았다. 나도 하지만 천천히 갔다.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그는 이해했다. 기다리게 그 인내가 고마웠다. 부모님께 소개했다. 좋은 사람이네. 승인받았다. 행복해. 결혼을 생각했다. 준비됐어. 그는 물었다. 응, 미소 지었다. 결혼식에서 가족이 모였다. 축복해. 부모님의 말 형이 행복해라 라고 했다. 이제 내 차례야. 눈물이 났다. 신혼생활이 시작됐다. 사랑해. 매일 말했다. 이게 진짜 자유야. 과거를 극복한 행복. 브랜드가 상을 받았다. 올해의 디자이너 시상식에서 가족에게 바칩니다라고 말했다. 박수가 터졌다. 그들의 편애가 내 동력이 됐어. 아이러니하지만 감사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이야기했다. 내 과거가 내 강함이야? 맞아. 포옹했다. 아이를 가졌다. 엄마가 되게 기뻤다. 부모님께 알렸다. 손주, 기뻐하셨다. 형의 아이와 사촌이 됐다. 가족이 커져 따뜻했다. 출산 후 예쁜 애 어머니가 안아주셨다. 고마워요. 이제 나는 엄마였다. 내 아이에게는 공평하게 다짐했다. 브랜드를 확장했다. 맘즈라인 모성에서 영감. 성공했다. 내 삶이 모델이야. 리뷰. 그래, 이제 나는 롤모델이었다. 과거를 돌아보며 그 고통이 의미 있었어. 그게 인생의 교훈이었다. 아이가 자랐다. 엄마, 사랑해. 그 말에 행복했다. 남편과 함께 키웠다. 좋은 부모가 되자 우리는 노력했다. 부모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다. 자주 방문했다. 형 가족과도 가까워졌다. 함께 여행 가자 제안했다. 강원도. 좋아, 모두 동의했다. 여행 중 대화가 흘렀다. 과거 생각나? 형이 물었다. 응, 하지만 이제 좋아. 웃었다.
화해 완성 브랜드가 IPO를 준비했다. 상장, 직원들이 흥분했다. 야심차게 추진했다. 성공했다. 억만장자 디자이너 헤드라인. 꿈같아 하지만 겸손했다. 기부했다. 교육재단 내 이름으로. 대학 못 간 아이들에게 그게 내 복수이자 보상이었다. 부모님께 자랑스러워 물었다. 항상 대답. 이제야 하지만 만족했다. 건강 문제가 생겼다. 피곤함. 병원 갔다. 스트레스예요. 휴식이 필요했다. 쉬자, 남편이 말했다. 여행을 갔다. 유럽. 아름다워 자유를 느꼈다. 인생의 균형 돌아와 브랜드를 후배에게 넘겼다. 이제 내 거야. 감사해요. 그들은 잘할 터였다. 은퇴 후 책을 썼다. 편애의 그늘에서 베스트셀러. 공감돼요. 독자 피드백. 내 이야기가 위로가 돼 강연을 다녔다. 극복하세요. 메시지. 형이 내 책 읽었어. 미안해. 됐어. 이제 친구잖아. 웃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을 샀다. 함께해요. 고마워. 그들은 행복해하셨다. 가족의 끝. 아이가 대학에 갔다. 꿈 따라 지지했다. 내 아이는 자유로워. 그게 내 승리였다. 나이 들어 회상했다. 그 시작이 어땠지? 웃었다. 강해진 나이 그게 결론이었다. 세월이 흘러 부모님은 돌아가셨다. 평안히 장례식에서 울었다. 미안함과 사랑 형과 함께했다. 우리만 남았어. 함께하자 이 유산을 나눴다. 공평하게 그게 마지막 교훈이었다. 아이가 성공했다. 엄마처럼. 너답게 조언했다. 손주가 생겼다. 할머니 귀여웠다. 순한 삶의 책을 개정했다. 새로운 챕터 용서의 이야기. 영감 줘요. 리뷰. 내 유산 은퇴 생활. 남편과 산책. 행복해. 미소. 과거를 돌아보며 그 불공평함이 내 삶을 풍요롭게 했어. 그 깨달음이 의미였다. 마지막으로 일기에 썼다. 감사해. 모든 것에 그게 끝이었다.